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해외 선물의 신 3 모의투자대회 8강전이 진행됩니다. 8강전부터는 1대1 매치를 통해서 승부패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8강전 모의투자대회 배틀리그와는 별도로 누적 수익리그는 대회 끝까지 또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황 분석과 매매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1시간이 늘 짧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외신 소식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외신 소식들 조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자들과 정책 참여자들이 단기 자금 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어떤 충격에 대비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포, 즉 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에 레포 시장에 금리 발작이 발생한 뒤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약 3,5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해왔습니다. 최근에 레포 발작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현금이 희소해진 데 따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정화시킬 만한 지급 준비금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이 레포 발작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금을 쌓아두면서 이 발작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이 이 FOMC를 앞두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연준 이야기입니다. 연준이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면 파업을 마무리하고 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달은 금리를 조금 동결할 거라는 연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은행은 이러한 미국 지표의 호조에도 미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몇 달 안에 시급에서 이러한 정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강달러 그리고 무역전쟁 이런 이슈들 때문에 현재 자본 지출이 2분기 연속으로 줄고 있고 또 내년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올해 미국 S&P 500 지수가 최고 상승률을 6년 만에 경신을 했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펀드에서 약 30년 이후로 최고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금융정보제공업체 레피니티브 리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올해 미국 주식 중심의 뮤추얼 펀드와 ETF, 즉 상장 지수 펀드에서 총 1,355억 달러를 인출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역 전쟁 이후에 미국 주식펀드는 7개 분기 연속으로 자금 유출 흐름을 이어왔다는 건데 방금 전해드린 내용에서도 2분기 연속으로 자본 지출을 줄었다고 했었죠. 이러한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이렇게 미국 경제 둔화가 점점 심해질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이 S&P 500 지수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트는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기업 규제 환경이 바뀔 수 있지만 S&P 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3,375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 3,300포인트에서는 2.3%가량 상회한 수치인데요. 만약 경제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또 글로벌 제조업 여건이 나아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년 대선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을 너무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부 퇴출되는데요. 3년 내에 전부 중국산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델, HP 등 미국산 IT 공룡 기업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갈등을 한층 더 격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세계은행이 왜 중국에 돈을 빌려주냐? 중국은 돈이 많을 뿐더러 스스로 돈을 찍어낸다. 대출을 멈춰라 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대출 축소 협상을 하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15일, 이 15일에 내려지는 결과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조금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에 아직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8강전을 맞아서 새로운 트레이더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외신 평가 전해 듣고 나서 배틀리그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들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조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15일에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결정도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유가와 관련해서는 11일에 아람코의 상장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주 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립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 외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앵커님께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번 달 내용 자체도 굉장히 긴박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네. 누가 더 절실하냐에 대한 내용 자체를 나눈다면은 중국 쪽에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 달 중순에 앞으로 내년 경제 운영을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차 합의 관련해갖고 가장 절실한 부분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상황이다. 네.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입장 자체는 내년대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 자체를 한 차례 고수한 적이 있었어요. 네. 최근 시황 자체가. 앞으로 미국에 의해서 미중 무역의 1차 합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경제 포커스 자체가 맞춰질 예정인데 월요일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상승 랠리 자체가 좀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황적인 부분 평가를 한 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루었던 부분 자체가 이제 채널의 상당 구간이라고 좀 다소 평가를 드렸는데 지금 시황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8,104원까지는 언제든지 눌림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단가입니다. 시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이 1차 합의가 연기됐다는 내용만 발표하면은 중요한 거는 8,000 라인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위치값이다. 고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가다. 이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유가 관련해 갖고는 이슈죠. 이제 아람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일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채널에 대한 상당 구간이다. 지금 상승에 대한 랠리 평가 자체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시황 자체가 오일에 대한 감산 부분이겠죠. 네네. 연말적인 부분. 이제 아람코 상장 관련해갖고 유가를 충분히 끌어올 만한 이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 자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어떻게 보면 프리뷰 내용 때부터 이제 엄청난 하락에 대한 구간을 내뿜더라도 네. 감산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이 12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랠리 포커스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나왔었던 59.85에 대한 부분은 고가에 대한 위치값을 충분히 형성될 위치값이며 오늘 이탈에 대한 단가 자체로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 이 부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자세하게 여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실 이제 8강에 대한 출연진 자체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 내셔갖고 또 매매하는 시간 내에 오늘 모시게 됐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8강에 대한 구두가 잡혀있는 이상 자세하고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동안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8강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8강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의 트레이더들과의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오늘은 크루드 오일이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1%가량 하락세입니다. 3,1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8,38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3% 하락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9% 오름세입니다. 1,46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1.108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8강 대진표입니다. A조는 주천 선생과 엔젤 트레이더, B조는 정글과 외환영웅 트레이더, 그리고 C조는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D조는 파생 야신과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각각 1대1 매치를 벌입니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저 주천 선생과 함께라면 쪽박도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1% 알미, 금융을 지배합니다. 외환영웅입니다. 시즌2 챔피언의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은 저 마녀의 선물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도 이 파생야신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노려봅시다. 해외 선물의 내비게이션 황금연못. 네. 누적 스윙리그 결과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적 스윙리그 1위입니다.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239%를 달성하면서 현재 2,3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2억 3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2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154%의 수익률 달성했는데요. 1억 5천만 원의 수익금 올리고 있습니다. 3위는 리치 트레이더입니다. 9천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4위는 정글 트레이더 8,400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했습니다. 5위는 엔젤 트레이더입니다. 6,100만 원의 수익금 내고 있고요. 6위는 선우 트레이더 5,500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7위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5,500만 원 누적 수익이고요. 8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5천만 원의 수익금 기록했습니다. 9위는 강인 트레이더 4,5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10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3,800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11위 산소아바다 트레이더 3,400만 원이고요. 12위 야신 트레이더 3천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위 카우보이 트레이더 2,7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14위는 변곡감 시자 트레이더 2,400만 원 수익 내고 있습니다. 15위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 680만 원 수익금입니다. 16위는 클로이 트레이더 390만 원이고요. 17위는 지수 트레이더 310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배틀리그와 별도로 진행되는 누적 수익 리그의 수익금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배틀리그 8강 상황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A조 상황입니다. 주천 선생과 엔젤 트레이더가 함께하고 있죠.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3,300만 원가량의 손실,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는 당일 4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면서 엔젤 트레이더가 1승 먼저 기록합니다. 자, B조 상황 함께 보시죠. B조는 정글 트레이더와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정글 트레이더가 당일 40만 원가량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6,300만 원의 수익 기록하면서 외환영웅이 1승 먼저 챙겨갑니다. 자, C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경기 펼치는데요. 선재 트레이더가 520만 원의 손실, 그리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490만 원의 수익 기록하면서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1승 먼저 기록했습니다. 자, D조 보시겠습니다. 야신 트레이더와 황금연못 트레이더인데요. 야신 트레이더가 90만 원가량의 수익금,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5,300만 원가량의 손실 기록하면서 야신 트레이더가 1승 먼저 챙겨갔습니다. 자, 8강전은 승무패로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3승을 먼저 기록한 트레이더가 4강전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강전 첫 번째 경기 결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방송 함께할 트레이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조의 엔젤 트레이더, 그리고 B조의 외환영웅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이렇게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째 날 두 분 모두 1승을 거두셨는데요. 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1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외환영웅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신 1, 2, 3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누누이 얘기지만 저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방향에 보고 풀배팅을 하는 겁니다. 다만 풀배팅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20년 동안 풀배팅을 해본 결과 정확하게 풀배팅을 함으로써 손절도 확실히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인사 나눠봤고요. 바로 또 스튜디오에서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3 처음 뵙는데요. 자, 엔젤 트레이더 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먼저 이번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를 계획해 주신 서울경제TV 대표자 및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얼굴 없는 트레이더로 단연간 활동해 오다 이번 기회에 우연찮게 시즌3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8강까지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뛰어난 트레이더 분들이 많은데도 제가 올라와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우승보다는 좋은 트레이더라는 이미지로 남고 싶습니다. 저 엔젤은 기술적 매매 기법을 이용하여 확실한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젤 트레이더와도 인사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또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지금 수익금이 2억을 넘어섰습니다. 예. 네, 자, 굉장히 지금 꾸준히 최근 들어서 1위 누적 수익 리그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계시는데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풀배팅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잖아요. 예. 자, 이런 부분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좀 제가 먼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풀배팅이라는 현혹감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풀배팅을 한다는 이유는 아마 경제TV에서 아마 주식이나 선물 옵션으로 또는 해외 선물로 풀배팅 얘기하는 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풀배팅을 얘기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는 게
확률이 높을 때만 제가 풀베팅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률이 높더라도 2%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쓸 수 있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외환영웅 신동환이 맨날 수익 났냐? 수익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보면은 한 저번 주에는 88,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거를 손실이 한 방에 난 건 아니고요. 그 전날에 사실 27,000불 수익이 나서 3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400만 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거를 400만 원을 더 복구, 어쩌면 더 수익을 더 내려다가 2,700만 원의 손실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매매를 더 하게 되면은 수익 났던 게 다 없어지고 대략 손실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다가 밤새다가 8,800이 손실이 난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모의 투자 대회지만 제가 해외 선물실 1, 2에서는 실전 매매로도 풀베팅해서 누적 우승도 하고 배틀 준우승도 했지만 제가 모의 투자지만은 똑같이 매매하는 이유는 이거를 8,500만 원 손실 났다가 여기 차 보시면은 제가 125계약을 여기 보시면은 풀베팅을 또 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125계약 뭐 밀을 125계약 치면서 복구를 한 3시간 만에 8,500만 원을 8,800 손실 난 걸 8,500을 해서 한 300으로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지금 손실도 많이 났었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맨날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손실도 나지만 손실 났을 때 어떻게 심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자리를 보고 복구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제 차트를 보고 또한 매매 내역을 보면은 손실 많이도 났습니다. 또한 그러나 3시간 만에 복구를 하는 그런 능력은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제 경험상 이론과 뉴스와 시향이 아닌 내가 보는 차트를 믿고 확률이 높았을 때 제가 보는 나중에 한번 방송 뭐 카카오톡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맞았을 때는 저는 풀베팅을 합니다. 다만 4가지가 됐을 때는 좀 갸우뚱하고 3가지가 때는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는 차트를 기준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신다면은 뭐 외환영웅 신동보다 더 뛰어난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일단은 좀 확신이 생길 때 이렇게 풀베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엔젤 트레이더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엔젤 트레이더님은 약간은 조금 다른 성향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매 내역을 쭉 보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딱 하루만 손실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먼저 기술적 매매 기법을 위주로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기술적 매매 기법이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안정적인 매매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심리가 이 자리에서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불안한 심리 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이 자리는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포지션을 잡아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트레이드입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이 엔젤 트레이더 두 분의 이 트레이딩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요. 나와 맞는 트레이더가 있다 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이 손실 어떻게 복구해냈는지 준비해 주신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게 손실 났죠? 한 27,000불 수익 났다가 3억 달성하려다가 2억 9천 한 600까지 갔다가 400만 원 더 복구하려다가 88,000불 손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된다? 목표를 잘 달성하지 말고 딱 수익이 나면 끝내라. 그죠? 자, 지금 88,000불 손실 난 거를 지금 어제 오늘 지금 금 풀베팅 51계약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88,000불에서 13,000불 거의 75,000불 복구했네요. 그죠?
75,000불 붙고 있습니다. 밀리쳐도 잘 모르는데 풀베팅, 풀베팅 매수 중. 저도 밀 모릅니다. 외환용 신동안 밀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외환용 신동안 차트에 밀을 넣어서 상방으로 봤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풀베팅 알겠습니까? 이론이나 시황이나 뉴스나 다 필요 에 맞춰서 그냥 풀베팅 친 겁니다. 외환용 신동안 1등입니다. 그죠? 그 파운드 브리스 파운드 98개 풀베팅 쳤었고요. 지금 30개 팔렸고 나머지 68개 남았습니다. 68개. 자, 상방 청산합니다. 오늘 10시에 또 매매 대회가 있어서 다 팔고 또 다시 들어갑니다. 풀베팅 나이스 축하합니다. 거의 얼마 주식 났죠? 23,000불 사이. 오케이. 자, 다 팔립니까? 자, 다 팔렸습니다. 박수! 나이스! 오늘만 24,881불. 네, 자,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두 분의 매매 성향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손실 복구 관련한 영상도 함께 봤는데,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두 분 모셨는데 네네.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는 이제 시즌 2에서 누적리그 우승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누적에서도 사실상 1위를 좀 달리고 네. 계시고 좀 강조드려야 될 부분이 지난주에 사실 제가 언급을 한 차례 했었어요. 자, 2억 금방 달성합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며칠 만에 2억 달성을 하시고 다시 어떻게 보면 손실이 좀 다소 났지만 다시 재차 2억에 대해서 돌파가 된 상황이에요. 외환용 트레이더 오늘 일단은 승점 1점을 좀 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미증시 관점 자체를 한번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미증시 지금 상황에서 관점 어떻게 보는지 좀 유리한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봐주시고 또 서울경제TV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11월 14일인가요? 아니, 10월 14일부터 사실 대회 하기 전부터 아마 2달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 여기 10월 14일이지 한번 볼까요? 10월 14일 이때가 10월 14일입니다. 제가 분명 S&P가 분명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주식처럼 똑같이 보려 했습니다. 주식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된다? 100% 팔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100이 들어갔으면은 수익이 날 때마다 차라리 물량을 줄이면서 20%에서 50% 또는 80% 줄이면서 거의 끝까지 갖고 가고 나머지 10%나 20% 또는 50%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매매한 매수가에 올 때까지 팔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S&P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4일 날 분명 제가 강의하고 방송할 때 S&P는 혼자서 주구장창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뭐다? 수익 나는 종목은 절대로 팔지 말고 끝까지 갖고 와라. 그리고 물량을 축소하면서 갖고 와라. 그래서 S&P고 아마 제가 저번 주인가부터인가 이제 S&P는 약간 횡보성 하방이나 이제는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말고 청산을 분명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부터는 사실 방향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단타를 혹시나 매매하시는 해외 선물 회원들은 오늘은 하방으로 횡보성 하방으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되 혹시나 금은 매수로 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 S&P와 금은 약간 상반적입니다. S&P가 올라올 때는 금이 떨어지니까요. 지금 금을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상방. S&P, 나스닥은 하방.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신다면 좀 좋고요. 제가 뭐 브렉시트 다운에서 파운드 같은 경우는 계속 며칠 전부터 매수만 했었습니다. 파운드 매매하신 분들은 상방. 또 유로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방으로 보시는 것이 매매로, 이론보다는 매매로서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매매에 대한 여태까지 복귀 자체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초반 이제 대회가 시작되면서 다소 이제 보합권에서 굉장히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후반부터 굉장히 실력이 드러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 트레이딩 자체를 보면은 밀에 대해서 매매를 굉장히 자주 하신 편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밀을 매매한 거는 제가 사실은 해외 선물신 1, 2인가 어떤 전문가님이 밀을 매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차트를 종목을 다 눌러봤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방향이 애매해서 진입하기가 사실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밀이 방향이 상방을 보고 봐갖고 그때 아마 제가 매매 대회 첫날 수익 좀 나다 그다음부터 손실 나서 25동 꼴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밀이라는 전혀 모르는 종목으로 방향만 보고 매매해서 거의 10만 불을 수익 내서 복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단순 무식하게 방향만 보고 하면 확실하게 수익이 났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밀을 매매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과정 자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은 이제 외신에 대해서 미 증시할 때 이제 화면 자체가 넘어간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엔젤 트레이더와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제 스튜디오 첫 방입니다. 이제 전업 투자자에서 이제 전문가로 이제 전환돼 갖고 이제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매매 내역 자체를 좀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일간의 매매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일 동안 지금 매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매에 대한 내역 자체를 좀 평가하게 된다면은 트레이딩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보이는 트레이더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처음 보실 때 트레이딩에 대한 기반을 뭐로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도 한 차례 매매만 하고 오셨어요.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매매에 대한 내역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웬만한 이제 매매에 대한 내역 자체가 이제 평균 계약, 거래 계약 자체가 이제 세계약을 좀 넘어가지 않는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수익 자체를 내셨지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매에 대한 기법 자체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는 과감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스타일로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을 굉장히 보이셨습니다. 누적에서 1등을 보이신 모습 자체도 이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이제 엔젤 트레이더는 사실 이제 매매에 대한 내역 자체를 좀 평가를 하자면은 여태까지 이제 첫 한 번에 대한 손실 자체가 있었지만은 매매 기반 자체가 세계약을 넘어가는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없이 꾸준히 우상향적인 그래프를 그렸다는 점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제 엔젤 트레이더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증시 개장 이후에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3,1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6% 약보합권입니다. 8,3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8% 하락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46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오름세입니다. 1.107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 지수 선물도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미 본장 그리고 지수 선물 5일까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역시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술적 분석상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눌림 시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 굉장히 충족하는 장인 만큼 이 부분 참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죠. 장기 평가 자체가 다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은 중기적, 단기적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다소 이루는 게 오리지널 차트 트레이딩 매매에 굉장히 가깝다. 이러한 평가를 드리며 시황적인 접근 자체는 오늘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어떤 제스처라든가 어떤 내용 자체가 이제 임팩트 있는 내용 자체가 다소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차트 트레이딩, 기술적 분석에 좀 더 염두하시고 매매 트레이딩 자체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미국의 이 고용지표였죠. 고용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오면서 금요일장은 크게 상승으로 1%대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번 주 첫 장은 일단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저번 주에는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증시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출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살펴보시면 0.2% 하락한 27,900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1% 하락한 3,142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02% 아주 소폭 하락한 8,65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뜬 속보에 따르면 오늘 증시가 나흘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조금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가 이 뉴욕 시장을 중립에서 유지하라는 하향 조정 의견을 나타내면서 선물 시장이 처음에 2% 하락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지금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주식 시장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혼조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국 총선이 사흘 앞두고 있고 또 연준의 FOMC,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관세 부과에 대해서 현재 투자자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S&P 500 지수 그리고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호조를 또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배틀리그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세한 개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와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개장을 했으니까 미증시에 대한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미 노동부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 지난달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26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인데 특히 실업률은 또 3.5%로 5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순까지 나스닥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눌림 시에 매수 대응하고 당분간 뉴욕 증시에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게 지수 선물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기술적 반등 위치값 자체를 좀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송 자체를 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스튜디오가 익숙하지만 오늘 굉장히 사실 이제 첫 방인 만큼 참 긴장도 좀 되실 거고요. 긴장도 되시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시청자분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텐데 이제는 전업 투자자에서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 이제 직업 자체 경로를 좀 변경하신 분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신기한 부분 자체가 이제 계약수 자체가 3계약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제 실전 트레이딩 자체를 하면서 모의 투자를 진행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 좀 평가를 드리겠는데 자, 이제 간단 명료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의 투자 대회 자체 계약수를 짧게 하는 부분 자체가 좀 유지가 되는데 이 유지에 대한 방법 자체가 있으신지요? 네, 그거는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 매매 기법으로 주로 매매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시간상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골프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심리적인 스포츠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스포츠죠.
티샷을 하는 사람이 올라서면 멀리 저기 해저드가 보입니다. 샷을 하는 사람은 해저드를 피하고 싶어서 반대 방향으로 볼을 보내려고 하지만 심리는 벌써 해저드 방향으로 70% 이상 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 양봉이 쭉쭉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려면 심리는 벌써 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포지션은 심리가 무너져서 분명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겪고 계신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마 내가 저런데라는 분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적 매매 기법을 배우신다면 이러한 심리적 기법을 이겨내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이제 심리적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제 해저드에 대한 관점 자체,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제 엔젤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방송 전에 얘기하신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번 주 좀 무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짧은 계약수 자체로 이런 평가 자체 위치값을 내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은 엔젤 트레이더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시청자 꼭 참여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 무료 방송 꼭 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외환용 트레이더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가 사실 최근에 공개 방송적인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맞는지요? 공개 방송이요? 네네. 사실 이런 기획 자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이제 카톡방에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무료 방송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예, 사실은 계속 저희 기존 회원들도 연락이 오고 우리 서울경제 통해서 또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문의는 오는데 이제 우리 서울경제랑 같이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방송을 좀 접다 보니까는 다시 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자주는 못 얘기해도 방향이나 가격을 좀 얘기해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카톡방을 좀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제가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양소정 위원님과 또 서울경제와 제가 좀 더 좋은 뭐 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환용 트레이더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카톡방에서 어떻게 보면 위치값에 대한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무료 카톡방 외환용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이 부분 검색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좀 떨리실 텐데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로서 이제 무료 카톡방 관련해 갖고 앞으로 시청자분들랑 소통을 하실 텐데, 자,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제 무료 카톡방 소통하실 예정이신지? 네, 저는 파생 시장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개인적인 수식 차트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수식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제 단톡방에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매매 기법을 아는 만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트레이더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를 담았는데, 사실 이제 두 분 다 수익을 굉장히 꾸준하게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기반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추구 자체가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나오셨나 이 생각 자체가 드는데요. 두 트레이더에 대한 무료 방송 자체 기회를 좀 접하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과감하게 질문하시고, 오늘 나왔던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저드에 대한 평가 이 부분 관련해서 과감하게 묻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지금 미증시 이야기 조금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개장 이후에 지수 선물이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님부터 전략을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나스닥의 지수를 본다면 네, 지금 뉴욕 증시의 심리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크게 반등은 없어도 기술적 반등은 잠깐 자리가 놓을 것 같습니다. 8,380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아마 상방으로 약 50포인트, 약 200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8,380선에서 매수를 잡으시라는 전략을 좀 주셨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8,400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눌림 시에 매수 전략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외환연금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좀 자세하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나스닥이었습니까? S&P를 했는데 예,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다, 매도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사실 S&P나 나스닥은 사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애매할 때는 저는 풀베팅을 안 하고 관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 엔젤리님께서 저도 차라리 골프를 치거나 차라리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다. 오늘은 차라리 관망을 하시고요. 차라리 나스닥은 8,380이 깨지면 그때부터 8,380을 저항선을 잡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관망도보다 돈을 버는 겁니다. 꼭 매매를 안 한다고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는 손실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외환연금 트레이더는 지금은 일단 좀 애매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8,380선이 깨지면 이 선을 좀 저항선으로 보고 매도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양수동 해설위원 좀 이 두 분의 전략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술적 분석상 어떻게 보면 매수를 단가를 좀 평가하는 위치값이 오히려 맞을 것 같으며 사실 이제 어떤 지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단기적으로 좀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시황적이라는 거 부분 자체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여건인 만큼 이제 단타 트레이딩에 좀 접근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위치값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타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룰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관망 관점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젤 트레이더와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첫 방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방송 자체가 익숙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전업 투자자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 트레이더 자체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실 텐데 앞으로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술적 매매 기법, 저만의 기술적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대로 저는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매매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트 속에는 그 종목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리적 요소로 읽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성공의 길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상 모든 거를 함축해서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시청자분들에게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상황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무료 방송도 접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으며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보면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자체가 2억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주춤거리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또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억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때 해갖고 하루 만에 사실 2억 달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내서 다음에는 3억으로 바로 하게. 이 욕심 때문에 손실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매일매일 손실 나든 수익 나든 외환용 신동환 앞만 보고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자, 일단 다음 주 뵙겠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음 주면 4강이에요, 사실. 4강전에 진출을 하겠다는 네. 거죠? 아, 그냥 결승 가고 싶은데 그 얘기하면 좀 이렇게 거만할 것 같아갖고 결승에서 당당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8강에 대한 구조 자체가 나왔지만은 두 트레이더가 8강에서 올라오면 서로 맞붙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A조, 이제 B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맞붙을 가능성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오늘 승점 1점씩 땄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보이지 않는 여기 경제선이 좀 다소 있다. 이 부분. 아유, 뭐 제가 지겠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겸손한 부분을 네.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두 트레이더분들 꾸준한 수익 내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젤 트레이더 그리고 외환영국 트레이더와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해설위원님과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고해 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